현재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굉장히 많기는 한데 현재 이제 시진핑이 이 부정화란 인물을 낙마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베이징 정계가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찰총장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동안 이 사람이 무지막지한 수청 작업을 해왔거든요. 사실상 시진핑의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사람인 건데 얘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공안사법부 관련했었던 권력 자체를 시진핑이 좀 더 자기 손안에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인자를 없애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푸정화라는 인물이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박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 집권 초반기 때 암살 위협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경쟁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네. 공식적으로만 10번 이상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빼가지고 밀고 했던 배신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한 적의 장수를 10년 동안 정말 요긴하게 쓰다가 칼잡이로 쓰다가 칼잡이로 잘 쓰다가 이제 내 정권이 안정화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그 칼을 뺏어버리고 얘를 수청해버린 거죠. 토사구팽이네 진짜. 토사구팽인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년 11월 달이 돼야 이제 다음 세대 10년이 끝나고 다음 그렇죠. 세대에 대한 후계자 지정 작업을 하는데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11월 달에 올 11월 안에 모든 권력에 대한 승계 작업 내지는 자신의 장기 독재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로 숙청된 공안부 부부장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시진핑 하고 있을 때 칼잡이를 하게 되면 다 잘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손에 칼을 묻힌 칼잡이는 절대 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에 피를 묻힌 칼잡이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일 때 필요한 인재하고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가지고 안정화 시기에 접어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약간 다릅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잘리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출세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도에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천상 런던이라고 하는 나이트 클럽이에요, 이게. 나이트 클럽을 습격을 해갖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을 다 잡아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성매매 500여 명 여성. 네. 근데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트 클럽이 아니에요. 중국 안에서는 누가 쉽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진짜?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원권이 1억 8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부자들도 우리 템프로 있잖아. 템프로는 잽도 못하는 그런 업소였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키가 모델급이에요. 170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옷이나 뭐 장신구나 이런 것도 최고로 입히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 일당만 한 75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어요. 그냥 출근비만. 그게 750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 송혁경이 어떻게 아세요? 가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정말 진짜. 이게 전국에 세 군데가 지점이 있는데 아우 부끄럽다. 정말. 그래 나 입구에서 뺀지 맞았어. 네. 미치겠다. 일반 사람은 받아주질 않고 네. 가서 이제 한 상 차리면 뭐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술 한 상이. 아니 그런데 1,000만 왜 원. 가려고 그랬어요? 궁금하잖아. 어? 그래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아 진짜로? 그래서 아니 돈은 들고 간 거야? 돈은 들고 갔지. 아, 돈 있어도 안 들여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 다 이게 출신 성분 봐갖고 이게 외모 보고 들여보내주는 건 아니고 물 아우, 흐려 짜증나. 물 흐려도 안 돼 이러면서. 네. 그래갖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그때 중국에서 아우디를 타고 주차장에 딱 내린 거야. 네. 근데 발레 파킹도 안 해줘. 조금 있다가 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페라리를 타고 딱 오더라니까. 기본적으로. 아우디 탄 그지는 왜 여기 온 그러니까 거야? 아우디 타는 주제에 왜 여기로 왜 왔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했던 그 사장이 있어요. 젊은 사장인데 네. 뭐 20대 후반 뭐 이 정도 나이였어. 근데 얘가 이제 그 당시 장점인 게 그쪽 라인이다 그래갖고 나는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얘가 여기서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술집을 해가지고. 와. 그래서 그 3조 원을 어디다 썼니? 주식 투자했다고. 그 3조 원으로. 자기는 한 푼도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어. 그 조사에서 끝났어. 그 주식을 누구 앞으로 샀는지 누구 앞으로 했는지도 안 하고, 야, 너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하루에 몇 억씩 벌었는데,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 갔어? 그런데 진술한 유일한 게 주식 샀어라고 끝났던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연애 사업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유흥업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들을 쥐고 있었던, 그리고 이걸 돈줄을 끊었던 사람이 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다 끌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보냈어요. 이제 자오용캉 아들도 그때 이제 페라리 타고 옷 벗고 모델 2명이랑 고가도로에서 술 먹고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했는데 그거 덮으려고 했던 것도 얘가 까냈고 그다음에 뭐 링지와 아들 뭐 마약 먹고 사고 친 것도 얘가 찾아냈고 그래가지고 고위 자제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핵심 4대 호랑이들을 정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윤짜장 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버려지게 된 거죠. 네. 야. 그래서 이제 아마 와우. 이러한 관계 안에서 돈줄을 끊어가고 있는 게 상하이 방의 마지막 보루 동네 형이었던 정칭홍하고 시진핑하고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 중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금융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아무 관심이 없어. 시진핑은 이거를 11월 안에 끝낼 작정인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렇게 해서 권력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게 되면 중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또 하나 예고되고 있는 거대한 중국에서 볼 칼바람이 있습니다. 칼바람? 네. 또? 공무원 숙청입니다. 공무원. 네. 중국의 공무원이 몇 명일까요? 약 8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인구보다 많은 거기도 하고 거의 모든 공산당원이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8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공무원 보조. 보조? 보조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토직의 공무원이잖아. 그럼 내가 책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보조라 그래갖고 월급 받으면서 출근도 안 하는데 직책이랑 책상은 있고 꼬박꼬박 법카 쓰는 놈들이 있어요. 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 토 자제이거나 곽상도 아들 같은. 곽상도 정확한 표현. 곽상도 아들 같은 애들이 전체 공무원 숫자의 10배에 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저 빌부터 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심한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마을에 전체적으로 주민이 10,000명인데 2,500명이 공무원인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런 놈의 나라가 다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할 때 중국이 당이 3개잖아요. 당서기가 있고 지역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있고 세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안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공안까지. 그래서 5개의 행정 조직이 있는 거예요. 각 정부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 단위에 도 단위, 현 단위 이런데 다 이 하부 조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보게 하더라도 한 3개 조직이면 될 거를 견제한답시고 조직을 5개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애들을 이빠이 채용을 하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플러스 알파 공무원 보조들을 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인대 공무원들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하고 비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공무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길 찾아 다니려고 하면 제일 큰 건물이 있는데 가면 돼요. 거기가 시정부거든. 그럼 큰 시정부, 아무튼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가면 돼. 그리고 그 앞에 가면 인민광장이라고 늘 광장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뒤에 이제 법원 같은 형태가 있고 옆에 경찰서가 있고 이쪽에 지역성 정부가 있고 뭐 법원 같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도시의 한 중심을 얘네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아예 이 시정부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도로나 이걸 갈라가지고 도시를 구성하는 형태들이 대부분 중국의 신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고 이걸 만드는 SOC를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갈 게 없거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만한 공무원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다는 거야. 물론 반시진핑계만 날아가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사 태풍이 한 번 더 불어야 지금 중국에 유지되고 있는 이른바 지금 중국 경제의 암울한 상황, 헝다그룹이나 IT그룹들이 막 다 죽어 나자빠지고 부동산 기업도 다 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달 지나야 정리가 된다. 그때 가면 줄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연내라고 하면 12월 달이겠죠. 네. 근데 둘 다 막지를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웬만큼의 거래 관계가 끝난다는 겁니다. 다 끝낸다. 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을 비롯해 갖고 뭐 경제 부분, 투자 부분, 저작권 부분, 남중국해를 비롯한 뭐 안보 부문, 대만 문제까지도 그 안에 어떤 형태든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적으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어느 정도 정권 정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거야. 다 끝나가니까 끝나고 나면 미국 만나서 뭐라도 그렇지.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을 만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지난번처럼 트럼프처럼 싸우려고 안 하고 원하는 게 뭔데? 다 들어줄게. 어떻게 환율을 맞춰드릴까? 아니면 농산물을 사드릴까? 해달라는 대로 나 다 해줄게. 대신에 이제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외교적인 변화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골치 아픈 게 공화당이 죽기 살기로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 갖고 지금 중앙정부 셧다운 상태고 주가는 폭락하고 막 그러니까 달러쟁이 그
앨런 그린스펀인가 이 새끼는 국가 부도 낸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이 추세에서 이제 다음번에 중간 투표만 해봐봐. 내가 아주 개발라 버릴 테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바이든도 매교적인 성과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물건 싸게 하고 미국산 콩이나 대두, 콩밀 이런 거 중국에 비싸게 팔고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적으로 연말쯤 가면 지금 있는 세계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봐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유, 국제 경제도 그때쯤은 안정될 그렇죠. 거다. 그러면 주가도 좀 올라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제일 큰 건 미국이 부도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예산안 증액에 합의를 못 받고 그래서 국가 예산을 지금 정상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국가 재정 부도 상태,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3조 5천억을 SOC에 풀기로 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해라. 물론 전액 삭감은 안 되겠지만 그렇겠죠. 아무튼 어차피 빚이 지금 28조인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3조 원 SOC를 쏟아부을 생각을 하냐. 깎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골고루 나눠 쓰자 이 새끼들아. 왜 텍사스나 이런 데는 안 주고 그치, 공화당이 우세한 곳은 안 주고. 왜 니네들한테만 지금 다 이거 애리조나 이런 쪽으로만 다 갖고 가는데 적당히 좀 나눠 쓰자고. 니들도 예전에 그랬잖아. 너는 더 했잖아. 야, 더 했다고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난 니들 셧다운 시키고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도 정치가 막장이야.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어찌 됐거나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뭐 22조가 국가 부채든 정부 부채든 28조가 국가 부채든 얘네들은 상관없어. 일단 찍어서 돌리면 돼. 그러니까 다시 경기는 정상화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국하고의 이 문제를 시진핑하고 만나서 먼저 원활하게 해결하고 시진핑 너 그냥 앞으로 15년 더 해먹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대신에 양보를 엄청 받아내게 되면 옛날에 평화로웠던 자유무역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이제 이제 나 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안 만들 거야. 기술 이제 니네들한테 시킨 대로 할 거고 뭐 반도체 해갖고 여기 뭐 기술 굴기 나 그 얘기하던 교수 잘랐잖아 이번에. 이래 가면서 싹 이렇게 태도를 바꿔갖고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워낙 이제 바이든이 서슬퍼르게 나가니까.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시진핑을 꺾어버리고 공산당을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려고 한 건데 시진핑이 나는 못 내려가. 내가 그 일 대신 해줄 테니까 그렇죠. 내 힘이 더 강하니까 장점이 있는 애들 조지고 난 다음에 나랑 거래라고 하는 제안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세계 경제는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로써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장점인을 버리고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만은 아이고야, 아웃이다. 어떡하나. 네, 1월 공산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진짜 네. 어떡하냐. 대만이 제일 지금. 그래서 대만이 지금 빨리 우리한테 와서 바지끄레기 잡고 막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시라고. 아니 오지 마. 오지 마. 한 짓을 봐, 이씨. 니들이 오지 마. 우리한테 야, 한 짓을 일본한테 봐. 가. 일본한테 네. 가. 오지 마.